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21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입니다. 이북 리더기가 사고 싶은 선인장입니다. 이북 리더기 있지 않으세요? 최근에 리디북스에서 페이퍼 새로 나왔죠? 페이퍼 새로 나왔죠. 그 좀 이렇게 막 선공개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화제도 되고 가격이 조금 세다. 얼마인가요? 199,000원? 이번에도 좀 세게 나왔네요. 네, 근데 이제 뭐 해상도나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속도도 좀 빠르고 이북 리더기 치고는. 네. 그렇지만 나에겐 리더기가 있는 걸 참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뭐 이펍에서 하나 사든가 해야지 이랬는데 어제 새벽에 네. 액정이 깨졌습니다. 아하. 그 원래 설탕 액정이라고 근데- 액정 약한 걸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함부로 굴렸는데 단 한 번도 무슨 일을 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딱 어제 새벽에. 네, 그래서 이게 시계시다.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물리키로는 넘어가는데 오, 책을 다 읽고 그 다음 책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과연 이것이 사람은 신의 계시일까? 아니면 사고 싶은 내 손의 농간일까? 저는 후자. 그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러 떨어뜨렸어. 이게 망가지지 않으면 색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떨어뜨려야 돼. 일부러 이쯤에서 한번 떨어뜨려볼까? 인간의 무의식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하셨어요? 오늘 밤까지만 고민해보고. 그게 지금도 이벤트 같은 걸 하고 있나요? 뭐 할인이나 할인은 상품? 없고 그 리디 셀렉트 북인가? 뭐 네. 하여튼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월? 예, 몇 개월 이런 거 주고 이런 거는 있거든요. 네. 가격이 좀 생각보다 좀 센데 네. 그 수리비가 보니까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네요. 한 5만 원이면 그냥 수리하고 살 텐데. 저희가 산 그 제품이 네. 원래 실 가격 자체가 7만 원 정도 했었잖아요. 뭐 한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렴했는데 네, 지금 네. 수리비만 그만큼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 선인장님이 떨어뜨린 거랑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페이퍼가 네. 진짜로 느려요. 좀 느리죠. 느려가지고 그냥 천천히 넘기면서 볼 때는 상관없는데 앞부분을 좀 몇 장 네. 돌아가고 싶다가 그럴 때 엄청 답답함이 유발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점이 만약에 충분하게 개선됐다면은 좀 살만하지 않을까 싶지만 요즘 전자기기들이 스펙이 높아지면서 네. 정말 가격들이 너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네. 꽤 부담이 됩니다. 21화 주제는 저희가 20화에서 예고했던 대로 18년, 19년 총 결산을 한번 해보자. 저희가 2018년 2월부터 팟캐를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딱 2년 정도가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주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팟캐 주제에 맞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있고 해서 2년어치의 결산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 주제 하자 그랬어? 항상 저렇게 말씀하실 때 누굴까요? 본인이 왜 하자고 하셨어요, 이거?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시상식 느낌 나는 그런 연말에 트리 있고 약간 파티 분위기로 가볍게 그런 조명들이 쏟아지고 캐롤이 쏟아지고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걸 해보고 싶은데 만만찮은 작업이던데요. 저는 2018년을 고사하고 올해 초에 뭐 했는지조차 기억이 잘 그쵸. 안 나고 그러는데 뭘 결산하겠다는 건가? 올해 초가 뭐야? 여름부터 기억이 없더라고요. 네. 뭐 하고 살았을까요, 우리는? 근데 그 해마가 짧아져서 뭐 해마 갈수록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진다 막 그런 말들이 있긴 한데 전보다 훨씬 뭘 많이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더 빨리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건가? 슬프다. 여튼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어워드를 만들어 봤어요. 8개에서 9개 정도의 어워드를 한번 짜왔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어워드는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놀고놀 최고의 영업! 저희가 각자 하나씩 아이템을 들고 오니까 네. 거기서 몰랐던 거 혹은 안 봤던 거 안 해봤던 건데 놀고놀에서 듣고 정말 좋았었다 그런 게 있는지 저는
이거 너무 당연히 두말할 거 없이 저는 전독씨 뽑았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보신 분이죠. 결말 다 보셨나요? 제가 여러분과 팟캐에서 그걸 듣고 네. 그 다음부터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는데 예. 그때 마침 400화를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아. 있어가지고 처음에 400화를 구매를 해서 네, 네. 정말 빨리 읽었어요. 네. 그 전독씨 읽느라 잠을 못 자가지고 맞아요. 하나만 더 보고 자자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 봤을 때 실시간으로 이제 오브가 연재 중이었잖아요. 매화 이렇게 100코인씩 결제해 가면서 결국 실시간으로 다 달려서 결말 봤습니다. 와우. 브라보. 저는 오늘 이거 결말을 스포까지 다 이야기할 줄 알고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까지도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봤거든요. 네. 네, 버스 정류장에서 양치님을 딱 만났는데 전독씨 다 봤냐? 라고 하니까 아니? 갑자기 맥이 탁 풀리면서 뭐야 오늘 결말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막 두통에 시달리는 표정으로 안 봤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약간 후회했어요. 네. 이게 하루에 뭐 하나씩 이렇게 보는 게 처음에 몰아볼 때만큼의 쾌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결말 부분도 내가 나중에 한번 몰아서 봤어야 더 확 와닿는 게 있을 텐데 너무 감질만 났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만 보면 네. 그럼 지금 몰아보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렇죠. 역시 이 끝부분도 지금 휘몰아치고 아 있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정말로 저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이 제가 처음 본 게 이제 전독씨이잖아요. 네. 그리고 전독씨 이야기를 할 때 동시에 추천을 해주셨던 작품들이 좀 있고 네. 그 중에 하나는 구매를 해놨는데도 아직도 아직 잘 안 안 보고 빠져요. 있어요. 네. 근데 전독씨는 저에게 있어서 좀 웹소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 같은 것도 많이 깨게 해줬고 이 안에서 그때 설명해 주신 대로 개연성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네, 네. 이 작품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설정에서가 아니라 이 작품 자체가 개연성 같은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떡밥을 미친 듯이 던지죠. 미친 듯이 던지고 그걸 또 이렇게 성실하게 회수하는 작품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장편 길이가 정말 만만치 않은데 뭐 권수로 나오면 한 정말 20권 그 정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물론 기복은 있어요. 기복은 있지만 그 안에서 계속 휘몰아치는 전개에다가 계속 떡밥을 회수를 하는 게 작가가 진짜 이걸 다 플롯을 다 짜놓고 이렇게 했나. 맞아요. 아무리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또 글이 풀리진 않을 텐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진짜 뭐 허투루 설정한 게 없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런데 또 정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작품이고 그래서 팬이 많긴 한데 저는 이제 이 오늘 나왔던 이 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같은 게 좀 보고 싶어서 SNS 같은 데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가나 또는 그 전독씨를 표절했다고 하는 작가에 대한 사이버 불링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아, 이렇게 되게 살벌한 세계구나. 나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보면 될 것 같고 무관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엄청나게 까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에너지 드는 짓을 하더라고요. 네. 좀 작가들 멘탈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막 한창 그때 논란이 많이 되고 이랬을 때 팬들은 작가 정말 무슨 일 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작가 뒤에 말 있잖아요. 꼬린말 같은 게 되게 의미심장한 그런 느낌의 좀 그런 말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정말 답답하다, 씁쓸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또 팬이라는 사람들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오히려 팬이 안티를 만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도 많이 있고 이런 걸 집필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작업인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까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작가가 보통 멘탈과 보통 체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인지 후반부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재 같은 것도 여러 번 떴었죠. 지금도 수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에필로그 편을 연재를 해야 되는 거를 뒤로 미루면서 처음에는 미룬 날짜가 거의 크리스마스 다가올 때쯤이라서 오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술하고 약간 이제 회복한다고 연재를 미루게 되면서 아 진짜로 몸이 많이 안 좋구나 이런 이야기가 됐죠. 아 에필로그 아직 안 올랐어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구나.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온 게.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에필로그가 중요한가요? 그럼요. 에필로그가 중요한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업 저는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아 드디어 봤습니다. 진짜 보셨어요? 네. 시즌 2까지? 시즌 3까지 봤습니다. 오 세상에. 아니 평생 안 볼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안 당겨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심지어 전에 기묘한 이야기의 예고편이 자꾸 자동 재생되는 것도 너무 싫다고 하셨단 그쵸. 말이에요. 공포스러워서 아 진짜요? 그게 애들이 좀 TRPG를 하면서 네. 마당에 스프링클러가 탈탈탈탈탈탈 돌아가잖아요. 네. 그 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 재생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게 싫어했었는데 전 세계 쫄보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여러분 기묘한 이야기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섭다 그랬잖아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재밌다 어린이들이 주인공이라고. 아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좀 역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니에요. 콩님은 높은 거 인정. 아니 저는 아니에요. 저도 쫄보라고요. 아니에요. 옛날 뭐 주만지 이런 네. 디즈니 영화에서의 그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정도를 버티실 수 있으면 이것도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그냥 놀이동산의 귀신의 집보다 덜 무서워요. 귀신의 집은 매우 무섭죠. 아 너무 센 걸로 또 했어요. 난 죄송해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게 봤고요. 네. 제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갖 게 재밌었을 시즌이기는 한데 일찍 일어난 김에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낮에는 좀 덜 무섭지 않을까 하고 그냥 1편을 그냥 튼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1편만 보면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하자라고 하고 3편을 그냥 내리봤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가 이어진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 거지만 네. 뭐 그런 설정들을 풀어가는 거나 예전에 콩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러니까 뭔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되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절제를 해서 되게 스피디하게 이렇게 네, 진행되는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봤는데 보통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 등장인물들한테 좀 정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2나 3도 그런 캐릭터들이 어떻게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주변들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는 있었는데 그 제목에 가장 걸받는 시즌은 시즌 1이 아니었나. 그쵸. 네, 맞아요. 시즌 1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원이 연결이 되었고 뭐 밖에는 그런 기이한 존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밝혀지니까 2랑 3에서는 이제 기묘해지지 않은 거예요. 기묘하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약간 그런 미스테리하게 쪼아오는 그런 맛이 네네. 좀 떨어지죠. 시즌 4까지 예정이 되었다고는 해서 나오면 보겠지만 좀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게 잘 돼서 좋지만 또 그만큼 성공을 거둬버리면 알맞은 데서 마무리해야 되는 걸 못하고 이제 계속 그거를 좀 더 이어가려고 하니까 제작 입장에서는 그쵸. 지금부터 약 7분에 걸쳐 기묘한 이야기의 스포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직 기묘한 이야기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7분 정도 스킵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기묘한 이야기 3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네. 지하에서 뭔가 실험을 하고 있는 막 그런 걸로 나오는데 너무 같지 않는가. 그런 장비와 막 그런 모든 걸 들여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러시아가 미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필이면 미국에서. 네. 약간 정말 뭔가 디즈니 영화에서 보는 어린이 영화에서 볼 법한 악당 상상력 같은. 이런 네. 느낌이었어요. 좀 안에 침입하거나 막 그런 그쵸. 과정도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평타는 쳤다 막 실망스럽고 이거 못 봐주겠다 그 정도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 네. 실망스럽지는 않았는데 이 시리즈는 역시
원에서 끝났으면? 가장 빛을 발했고 2, 3는 좀 사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혹시? 일단 그 처음에 11을 좋아하는 소년의 누나의 첫 번째 남친. 누군지 알아요. 스티브라는 이름의 금발 청년이고 그쵸. 되게 미남이고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애인데 대신 애들 좀 괴롭히는 처음에는 그런 양아치미가 좀 있는 그런 애죠. 처음에는 정말 얘는 좀 전형적인 네. 뭐 빌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어그로 약간 끄는, 어그로 끄는 악역인가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의외로 누나를 정말로 좋아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게 뭔가 좀 약간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위험 상황에서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같이 싸우려고 하고 네. 그럼에도 계속 얻어 터지고 불쌍불쌍. 네, 매번 얻어 터져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에 맞아요. 이어서 그래서 약간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원래는 전혀 접점이 없었는데 그 아이들 4인방과 친해지면서 네. 케어도 좀 잘 해주죠. 더스틴과 되게 콤비가 친분을 돼가지고. 네, 쌓고 서로 뭐 연애 걱정도 해주고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맞아요. 애도 그러면서 자기의 뭐 헤어스타일 비법 이런 거 전수해주는 좀 정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일 마음에 그 들었어요. 위노나 라이더의 큰아들 이름이 뭐죠? 조나단, 조나단. 둘째는 뭐였죠? 윌리엄. 조나단과 스티브의 위치가 좀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맞아요. 네. 원래 누나의 남자친구는 스티브였고 네. 동생을 계속 돌봐야 하는 위치였잖아요. 네, 조나단이. 그래서 애들이랑도 이렇게 자주 만나고 동생 데려다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누나의 남친은 조나단이 되고 애들 케어는 이제 스티브가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둘의 느낌. 위치가 이렇게 네.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맨날 애기들이 스티브랑 같이 있을 때가 많고 조나단은 이제 그 여자친구랑 같이 다니는 장면이 좀 많고 좀 웃겼어요. 또 인기가 진짜 많았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바바라였는데 예. 바바라. 친구. 누나의 친구. 절친. 안경 끼고. 그 수영장에서. 네. 네. 두 번째 희생자가 된. 네, 맞아요. 스티븐의 집에 놀러 갔는데 낸시가 데이트하는 사이에 혼자 엄청 쓸쓸하게 수영장에 앉아있다가 결국 잡혀가는데 그 캐릭터가 정말 잠깐 나왔는데도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국 그 괴물의 본거지에 가서 윌리엄은 구해왔지만 이미 그쵸. 바바라는 사망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못하고 정말. 바바라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살아있었는데 못 구해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래가지고 제작진이 공식적으로 바바라는 사망한 거라고 확인을 해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연도 아니었고 비중이 있는 조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작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기가 많아진 캐릭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2, 3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볼만했다 이긴 했지만 제일 싫었던 게 그 사망 플래그라는 게 이제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쵸. 너무 전형적인 네. 우리 이번 일이 끝나면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 무조건 죽잖아요. 그렇죠. 그거 너무 싫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일기에도 쓰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일기에도 쓰지 마. 그런 거 이렇게 화면 잡아준단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번에도 네. 3에서 정말 네. 죽으면 안 되는 캐릭터가 그쵸. 죽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주연급 네. 캐릭터가 죽었고. 물론 그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주연급 캐릭터들만 다 살아남는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시즌 4에서 그렇다고 애기들을 죽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즌 4에서 잘 봉합해서 휘몰아치게 뭔가 마무리가 되겠죠? 시즌 3에서 조이스가 이사를 가거든요. 네. 이제 조이스 큰아들, 작은아들 11까지 그 동네 이름이 뭐였죠? 호킨스 마을을 떠나게 돼서 이제 위치가 달라지니까 뭔가 새로운 배경에서 좀 새로운 스토리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좀 그 기묘한 이야기에 맞게 예전에 썼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몬스터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촉수도 아닌 것이 찐득찐득한 애들이 네. 이렇게 나오는 그 존재가 네. 계속 나오는 건 조금 재미가 없지 않을까. 맞아요. 다른 기묘함을 좀 추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도에서였을까요? 3편은
신체 강탈물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장르가 갑자기 또 똑같은 괴물인데 갑자기 신체 강탈하는 괴물로 바뀌어가지고 좀 황당한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원에서도 약간 고구마를 줄 것처럼 하면서 저희한테 안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진짜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1편에서 그렇죠. 패컬티. 네, 1화에서 생존물 이야기할 때 신체 강탈물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그때 인베이전 같은 영화를 깠을 때 네네. 아니 사람 신체를 강탈하려면 좀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다가가야지 그렇게 무섭게 무표정으로 다가가면 사람들이 당연히 도망가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귀신같이 엄청 잘 사람들이 요리해가지고 또 신체를 이렇게 계속 강탈해 가더라고요. 시즌 3 봐야 되나? 한번 봐보세요. 그런 어떤 신체 강탈물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도 약간 재미가 있습니다. 네네. 선인장님은 영업 당한 거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오, 뭐예요? 저는 그때 90년대 락 있잖아요. 네네. 예, 해주셨을 때 그러니까 막 제목만 안다든가 가수 이름만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네. 들을 때는 그냥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녹음본 올라오고 다시 들으니까 좀 혹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 추천해준 대로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다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진짜 좋더라고요. 나 지금 너무 감동. 나 약간 눈물 날 것 같아. 왜냐면 나 그 90년대랑 진짜 망쳤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되게 재밌었어. 나의 흑역사다 막 이러고 왜 있었는데 흑역사? 아니 그 양치님이 사실 원한 게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취향이 또 하는데요. 다음에 또 하면 돼. 무서운 사람. 너무 일직선으로 나열해 놓은 것 같아서 되게 후회를 했었는데 듣고 좋으셨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녹음했을 때는 그냥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딱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쫙 연달아서 들으니까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또 음악도 같이 이제 제가 찾으면서 듣고 이랬는데 되게 영업당한 곡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 막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하나같이 명곡이더라고요. 어머 진짜. 저는 그 편을 들으면서 역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를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약간 텐션도 정말, 이렇게 올라가서 재밌게 들었었어요. 네네. 하지만 노래는 별로였다. 노래 별로였다고? 나 그때 다 들었는데 나도 그때 블로그에서 다 들었는데 별로야? 내가 아는 노래가 없네. 이게 락이구나. 시끄럽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었어. 양치님은 정말로 락 쪽이 취향이 아니신 거예요. 락발라드 쪽은 좀 좋아하시지 않나요? 좋아하는 편이긴 하죠. 네. 락 중에서도 네. 조금 그냥 무난한 거, 그린데이 뭐 이런 거는 나쁘지 않고. 나중에 그런 그 무난무난한 리스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표정이 슬 지금 다시 아니요, 근데 정말 저에게는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기쁜 말이래요. 정말요? 네. 이것으로 놀고 놀 최고의 영업은 콩님인 걸로. 2편이나. 2편이다. 콩님이 소개한 거야. 놀고는 하길 잘했어.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네요. 정말 각자 다양하게 좀 영업 당하긴 했네요. 네네. 네, 저희 내년에도 영업 잘 해보는 걸로. 그럽시다. 네. 파이팅. 첫 번째 어워드는 잘 마무리됐고 두 번째는 이거를 꼭 봐야지. 이거를 꼭 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는데 결국은 또 못한 여기에는 묵은지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올해도 못했다. 이건가요? 올해도 못했다. 묵은지란. 예, 올해도 못했다. 묵은지를 제시하신 선지장님부터. 제가 모으는 책이 있어요. 그 엘러리 퀸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검은 숲에서 나오는 건데 되게 유명한 탐정이고 고전이라서 뭔가 있을 듯 하지만 한두 권 빼고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장기 프로젝트로 한 권씩 내주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 출간이에요? 아니요. 예전에 출간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절판이 된 지가 한참 됐고 예, 그거 막 이렇게 헌책 산다고 사람들이 막 정말 하이에나처럼 막 다니고 막 이런 전설의 책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주는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절판되기 전에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네. 그때 무슨 특집 하면서 이거를 같이 슬쩍 끼워 넣어서 추리 특집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까지 모은 걸 다시 까볼까 해서 이렇게 다 깠어요. 네. 깠는데 컬렉션이니까 거의 전집이잖아요. 네. 볼륨이 좀 되잖아요. 네. 보면 읽었던 책도 있고 안 읽었던 책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꼭 처음부터 자 출판 연도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읽어볼까? 해서 처음부터 읽으면 항상 딱 원하는 요 위치에 가가지고 한 4권쯤 가면 그 뒤에가 안 읽히는 거예요. 전 셜록 홈즈가 그래요. 셜록 홈즈 그래요? 전집이 있는데 네. 그 황금가지에서 그때 한번 그 나왔었잖아요. 그거 한 5권까지 보고 그 뒤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반복돼. 그거는 그래도 9권이잖아요. 이거는 10몇 권이거든요. 아이고. 예, 그 셜록 홈즈 하나의 단일로 이렇게 가는데 엘러리키는 국명 미스터리 해가지고 이제 로마 모자의 비밀, 뭐 네덜란드 구두의 비밀 해서 이제 비밀 국명 시리즈가 있고 네. 뭐 X의 비극, Y의 비극 이렇게 네. 비극 시리즈가 있고 또 젊은 엘러리키가 예, 뭐 중년 엘러리키. 중년 엘러리키 나누는 뭐 라이츠벨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이렇게 딱딱딱 있어요. 네. 뭐 단편 뭐 이렇게 있어서 근데 꼭 이놈의 선인장은 그거를 하나 쭉쭉 보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로 보거든요. 국명 시리즈 하나 보고 중년의 엘러리키 하나 정말? 보고 그래서 한 4권쯤 가다 보면 또 지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진짜 나도 뒤까지 읽고 싶은데 네. 어디서 읽어봤냐고 물어보면 다 이야기는 할 수 있어. 근데 끝까지는 몰라. 근데 꼭 그렇게 골고루 봐야 돼요? 한 시리즈 그냥 쭉 보면 안 돼요? 그놈의 출판 연도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그 집착하고 계시는군요. 어떤 룰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뭔가 작가의 변천사도 같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시리즈별로 통일적인 느낌도 있긴 한데 또 좀 다른 것도 있고 왜 같은 맛만 자꾸 먹으면 지겹잖아요. 그렇죠. 단짠 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섞어 먹다 보면 중간까지만 가게 돼서 올해도 보니까 딱 한 4.5권 읽고 다들 이렇게 중단 돼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한번 꼭 다시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4.5에서 5가 약간 한계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집중력이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에 이제 다시 시도할 때 또 처음부터 읽을 거예요? 그럼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게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데스로 클리어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네. 제가 약간 또 엄청 좋아하는 게임 하나 있는데 그게 되게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저도 그거를 회차를 돌면 얻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또 무기도 강화되어 있는 상태로 다음 회차 넘어가서 그냥 다시 시작을 하는데 몹도 비슷하게 세졌다고는 해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꼭 새 캐릭터를 만들어서 굳이 처음부터 안 죽는 거를 목표로 우와. 이런 걸 자꾸 하는데 그거 너무 결벽증 아닌가? 완벽주의자인가? 아니 지금 아니야 나는 본인은 잠깐 이미 저는- 읽었던 책을 굳이 처음부터 또 읽어가며 저는 이야기를 앞에서 까먹어서 이 앞에 사건은 뭐였지? 이러면서 이제 넘기다 보니까 이거 내로남불 아닙니까? 아닙니다. 책은 좀 다르지 않나요? 아, 이 사람들 진짜 저 소외감 느낌이 있어요. 내년에는 꼭 성공하시고 그렇죠. 그거 네. 한번 한번 팟캐에서 이야기하시죠. 네. 그거는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양치님의 묵은지는 뭔가요? 묵은지라고 하기에 제가 시도조차 안 해가지고 사두기만 하고 네. 안 본 책인데 워낙 또 사두고 안 본 책이 너무 많아서 뭘 할까 하다가 저도 공교롭게도 추리소설 네. 우린 언제나 추리소설을 보고 싶어 하는데 안 보고 있어. 이거를 2016년인가? 17년인가? 이제 누군가 그래서 올해 본 정말 재밌었던 소설 뭐 몰입감 최고였다 뭐 이런 평을 들어서 사봤던 소설입니다. 그래서 13.67 처음 들어요. 저도 처음 들어요. 숫자로 13.67이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좀 싶기는 한데 대만 작가의 추리 소설이고요. 네. 차노게이라는 작가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홍콩인데 이제 홍콩 경찰총부의 전설적인 인물인 관전도가 암에 걸려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근데 뭔가 이제 특수 기계 장치를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관전도의 오랜 파트너였던 사람이 그 혼수 상태인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라고 들었거든요. 질문. 현대물인가요? 뭐 근미래물인가요? 이게 13.67에서 13이 2013년도고요. 네. 67이 1967년을 뜻하는 걸로 현재 배경은 2013년이어서 그때 일어났던 살인 사건부터 점점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제 마지막은 1967년의 살인 사건이 다뤄지고 6개의 사건에 대한 연작 소설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홍콩의 좀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나 배경 같은 거를 좀 심도 있게 다루었다라는 평을 듣고 있어서 마침 또 올해 이제 홍콩일이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보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책이 좀 두께가 있거든요. 벽돌로 써도 될 것 같은 그 벽돌 두께감. 그래서 늘 이제 책을 볼 때 변명 같은데 너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찌질합니다. 네. 아니 책을 볼 때는 주로 이제 들고 나가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좀 많이 보는데 이 책은 도저히 이제 들고 나갈 염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봐야 된대 하면서 아직까지 못 본 그런 소설이 있어요. 시작은 했나요?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이게 펴지지 않았어요. 앞 표지가 깨끗해요. 자국이 없습니다. 김영하 씨가 그러셨나요?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사둔 책에 중에서 보는 걸로 사뒀으니까 읽겠죠 뭐. 그 말이 책을 무수히 사면서 많이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안을 주는 충만과 위안을 줬죠. 근데 아까 혼수 상태에 빠진 그 사람과 대화를 특수 기계 장치를 통해서 뭔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뭐 이런 설정이 있나 봐요. 아니 제가 또 마침 어제 그냥 친구한테 어떤 영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오래된 영화인데 소스 코드라는 제목의 영화고요. 순수 코드? 소스 코드? 소스 코드? 보통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코드 같은 걸 소스 코드라고 하죠.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뇌사 상태에 빠진 경찰이 있는데 그 경찰의 뇌를 계속 테러 상황이 있기 전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다른 상황을 만들어보고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테러범을 잡는다는 내용이래요. 되게 신기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적인 장치 같은 게 가능해져서 뇌사 상태에 빠진 뇌를 가져다가 그런 걸 하는 설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의 뇌와 대화를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면서 조금 비슷한 맥락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뇌파 측정이나 이런 기술들이 조금 발달되고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는 그런 것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돌려본다는 건 뇌사자의 의식은 없는데 뇌에 보존된 기억을 가지고 돌려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뇌 안에는 그 사람의 이제 의식 같은 게 있어서 마치 그 사람이 약간 평행세계에서 여러 가지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런데 궁금하다. 또 그 영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미즈 레이코 비밀. 네. 달의 아이로 유명한 작가죠. 그 작가분의 비밀이라는 만화도 똑같이 이미 죽은 사람의 뇌에서 시각적인 정보를 재생해서 뭐 범인을 찾는다거나 그런 걸 하니까 비슷한 소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대만발 컨텐츠들이 되게 호평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웹소설 쪽도 중국 쪽 소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 웹툰도 중국 쪽 웹툰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쪽으로 중국 쪽 컨텐츠가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쪽도 그렇고 특히 대만 쪽에서 약간 공포 소설
공포 영화? 근데 그게 공포 게임으로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대만이라고 하면은 되게 먼 나라고 어떤 컨텐츠상으로 접할 일이 별로 그쵸. 없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가까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저의 묵은지는 저는 사실 또 못했다 아니에요. 드디어 했다. 오, 이거 묵은지가 아닌데. 네. 묵은지를 장독에서 꺼내서 나 묵은지 먹어버렸다. 김치찜 해드셨군요. 네. 김치찜 어. 먹고 싶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너무너무 읽으려고 시도했는데 계속 처음에 한 열 몇 페이지 읽고 실패하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게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거든요. 이걸 제가 처음 시도했던 게 거의 19살, 20살 때였어요. 진짜 옛날인데 그 뒤로도 그렇게 안 읽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혹시 번역 문제일까라고 해서 한 번 더 열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책 자체가 원래 다양한 번역으로 많이 이 출판사 저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구하기도 쉬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펭귄북스에서 나온 책이 있었고 그거를 계속 시도를 하다가 어떤 시점을 딱 넘기니까 그 뒤부터는 되게 술술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끌어왔던 책을 올해 불과 한두 달 전에 끝냈습니다. 와, 뜻깊은 네. 근데 그게 선인장님이 계속 연도순으로 보는 거에 약간 집착하는 게 있는 것처럼 저도 이 책이 계속 안 읽어지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다른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읽지 않겠다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이해가 이쪽으로 와 오셔야겠는데. 네. 사실은 도찐개찐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읽어서 이제는 다른 버지니아 울프 책들을 읽으려고 하고 있고 뭔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도비 책들이 이제는 새로운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돼서 되게 좋고 또 자기만의 방이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괜히 유명한 게 아니죠. 너무너무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도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그런데도 과거의 사람에게서 어떤 위안을 얻는 듯한 좀 힘을 얻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주변에도 많이 추천하고 싶고. 그런데 사실 고전을 좀 좋아하시거나 그런 영국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읽으셨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저한테는 올해 굉장히 뿌듯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콩님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진짜 원조 묵은지가 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오. 진짜 묵은지가 하나가 있는데 보물섬. 보물섬을 스티븐슨의 보물섬이요? 이게 10대 때부터 일부만 지금 나랑 똑같다. 수십 번을 제가 정말로 해적을 좋아하거든요. 네.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해적이 되는 것도 꿈이고 정말로 해적을 좋아하고 해적 이야기잖아요. 네. 그게 막 갑자기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여튼 짐에 그 여관을 하는 엄마랑 같이 있는데 누군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해적들의 보물 지도를 찾게 돼서 모험의 세계로 떠나는 거잖아요. 딱 일부가 그 이제 여관에서 있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딱 읽고는 기가 다 빨리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 부분만 읽었는데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너무 힘들다. 그 2부에서 이제 뭐 배 위의 요리사 뭐 그거 딱 시작되면 좀 쉬었다가 읽어야지 하고 읽고 다시 처음부터 읽고 또 처음부터 읽고 그리고는 끝까지 못 읽는. 저랑 진짜 똑같은데 언젠가는 다 읽으실 수 있는 걸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네네. 성공하셨으니까 길을 받겠습니다. 네, 화이팅. 묵은지도 저는 처음에 이 주제가 딱 나왔을 때 이거 3명 다 이야기할 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나오네요. 놀고놀 연말결산 이어지는 2부에서는 추천하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나의 애정 뿜뿜 캐릭터 어워드가 계속됩니다.